콜레스테롤이 높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성인병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꼭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성심병원 내부민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배입니다. 주로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등등의 대사질환 그리고 만성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과잉 상태와 연관이 됩니다. 섭취하고 나서 쓰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들을 우리 몸에서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은 부피가 적고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양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방으로 남는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길 때, 혹은 식사를 못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때 이 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요즘과 같이 에너지 과잉 상태에 놓이기 쉬운 상황에서는 이런 남는 지방이 피부 밑에 가서 쌓이게 되면 흔히 말하는 뱃살이 되고, 간세포에 가서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혈관에 가서 쌓이게 되면 이런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잉의 에너지 상태로 인해 남는 에너지들이 지방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흔히 말하는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혈관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 그리고 혈당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피떡과 혈전들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이게 만약에 터져서 막히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다른 장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콜레스테롤 조절을 잘해서 고지혈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많이 먹어서 남는 에너지로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가장 큰 기관이 보통 간과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간이 나쁘지 않도록 약물이라던가 혹은 알코올, 술 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 근육이 줄면서 이런 에너지 대사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근육량이 충분할 때는 많이 먹다 하더라도 근육량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발산하는 균형이 좀 맞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능 자체도 떨어지다 보면 똑같이 먹더라도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고지혈증을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성인병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꼭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지방 식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섭취하지 않도록,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음식이라던가 혹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좀 줄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치료가 필요해서 약제를 권유를 드리는데, 약을 잘 먹기 싫어하시거나 최대한 약을 빨리 끊고자 희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고지혈증, 흔히 말하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대략 20에서 50%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게 되면 웬만하면 정상적인 목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치료의 목표에 잘 도달하게 됩니다. 다만 약을 드시던 분이 약을 중단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LDL 강화 효과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될수록 혈관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약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단기적으로는 근육통이라던가 간효소 수치 상승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당뇨병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조금 보고된 바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득과실을 따져봤을 때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득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 고지혈증 약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 드셔야 하고, 그리고 함부로 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을 함부로 끊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충분히 목표 내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말씀드릴 때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조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들로서는 동물성 지방이 많은 동물의 내장 같은 경우,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식품, 튀김 음식이라던가 혹은 뭐 케이크나 도너츠 같은 음식들을 조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소는 풀만 먹는데 소고기를 사보면 기름이 다 차 있습니다. 결국 풀도 많이 먹어서 남는 에너지가 되면 지방으로 바뀌고 그게 혈관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음식의 종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총량을 조절하고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술 같은 경우에도 중성지방을 쉽게 올리게 되고 아울러 더불어서 술은 췌장의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어서 또 고지혈증과 밀접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당뇨병을 더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절주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똑같은 에너지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부피가 많은 채소를 섭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피는 적고 에너지 함량이 더 많은 가공식품을 섭취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채소를 먹는 경우가 전체적인 섭취량이 줄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양을 밥으로 먹는 것보다 우리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뭐 상추로 섭취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이 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결국 뭐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섭취하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남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지혈증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고 사람마다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대사 효율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따로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에너지 대사율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더 쉽게 쌓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먹는 것만 가지고 조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살, 7살 애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점점 신체 활동량이 줄면서 가만히 있으면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있게 되면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적인 변화입니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자체가 뭐 잠시 치료하고 나서 이제 치료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내원을 하셔서 내 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희 내분비내과에서는 환자분의 치료 그리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쉽게 내원을 하셔서 본인의 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이상배입니다. 감사합니다.